여러분 반갑습니다.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면서 내 영향력을 어떻게 수익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죠? 오늘은 그래서 어바노마드 랩에서 제공한 자료를 가지고 요즘 특히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관심을 갖는 이 공동구매에 대해서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정확히 뭔지, 그리고 어떤 크리에이터에게 좀 더 매력적일 수 있는지, 또 성공적으로 하려면 뭘 알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아주 시의적절한 주제인 것 같아요. 이 크리에이터 공동구매라는 게 단순히 물건을 파는 걸 넘어서서요. 팬들과의 관계, 또 브랜드와의 협력 방식까지 다 얽혀 있는 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분야거든요. 오늘 그 핵심적인 부분들을 좀 짚어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크리에이터 공동구매라는 거 정확히 어떤 건가요? 네, 그러니까 크리에이터가 자기 팬들, 팔로워들을 대상으로 해서요. 어떤 특정 기간 동안만 뭐 예를 들면 할인이나 추가 혜택 같은 그런 특별한 조건을 걸고 제품을 파는 방식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그 기간 한정이라는 점 하고 또 하나는 판매자인 크리에이터에 대한 신뢰. 이 두 가지에 기반한다는 거죠. 아, 기간 한정 그리고 신뢰. 네, 언제든 그냥 살 수 있는 일반 쇼핑몰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싸게 판다. 이게 다가 아니라 지금 이 크리에이터를 통해서만 약간 이런 느낌이 중요한 거군요. 정확해요. 그리고 이게 또 재미있는 게 어떻게 발전해 왔나 보면요. 예전 뭐 90년대 PC통신 동호회 같은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게 소셜 커머스를 거쳐서 지금은 크리에이터 개인의 어떤 영향력, 그 신뢰도가 판매를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된 거예요. 가격보다는 이 사람이 추천하네? 그럼 믿을만 하겠다. 이런 심리가 더 크게 작용하는 거죠. 그렇군요.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크리에이터의 입장에서는 이게 왜 그렇게 좋은 매력적인 방법일까요? 혹시 뭐 재고 관리나 배송 걱정 이런 거 안 해도 돼서 그런가요? 네, 물론 그런 운영 부담이 적다는 게 아주 큰 장점이죠. 크리에이터는 보통 홍보하고 주문 접수 정도까지만 신경 쓰면 되고 그 뒤에 뭐 재고 관리, 배송, 또 CS라고 하죠. 고객 응대. 이런 부분은 브랜드나 파트너사가 보통 맡아주니까요. 그리고 또 팬덤 기반이다 보니까 일반 광고보다 구매 전환율이 확실히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고요. 아, 전환율. 네. 또 브랜드랑 같이 뭐 단독 상품을 기획한다거나 하면서 자기 영향력을 더 키울 기회도 잡을 수 있고요. 와, 되게 매력적인 점이 많네요. 근데 모든 좋은 점만 있을 순 없잖아요. 분명히 좀 고려해야 할 점도 있겠죠? 그럼요. 가장 큰 건 이게 주로 좀 단기 프로모션 형태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걸로 꾸준히 안정적인 수입을 만들기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만약에 같이 일하는 브랜드 제품에 뭐 품질 문제가 생겼다거나 배송이 막 늦어진다거나 CS가 좀 별로였다. 이러면 그 비난이나 실망감이 전부 다 크리에이터한테 갈 수 있어요. 아, 신뢰도 문제로 바로 이어지는군요. 그렇죠. 크리에이터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 부담이 크죠. 또 너무 브랜드에 의존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고요. 하긴 신뢰가 전문들에 문제 생기면 타격이 정말 크겠네요. 그럼 이 공동구매를 성공적으로 이끌려면 어떤 점들을 특히 신경 써야 할까요? 제일 중요한 건 역시 크리에이터 본인의 이미지나 뭐 평소 만드는 콘텐츠랑 판매하려는 제품이나 브랜드가 얼마나 잘 어울리느냐 이 시너지예요. 평소에 본인이 진짜 써보고 좋다고 생각하거나 뭐 신뢰하는 브랜드의 제품이어야 팬들도 아 진짜 좋아서 추천하는구나 하고 공감하고 구매로 이어지기 쉽겠죠. 진정성이 중요하군요. 네, 거기에 더해서 공동구매에서만 얻을 수 있는 확실한 가격 메리트, 뭐 파격 할인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서만 주는 특별 혜택 같은 거, 이게 필수적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약속한 날짜에 배송 잘해주고 문의하면 답변 잘해주는 그런 물류나 CS 시스템이 매끄럽게 돌아가야 합니다. 이게 삐걱거리면 안 돼요. 듣고 보니 아무 제품이나 다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잘 맞는 카테고리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자료를 보면 주로 뷰티나 패션, 건강기능식품 아니면 유아용품 같은 카테고리가 인기가 많다고 나오는데요. 이런 분야들이 비교적 마진율이 좀 높아서 할인을 좀 세게 해줄 수 있거나 아니면 원래부터 소비자들이 관심이 많은 분야들이죠. 그래야 공동구매 매력을 살리기 좋으니까요. 결국엔 할인 혜택이 또 중요하군요. 그럼 마케팅은 주로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이것도 채널마다 다른데요. 유튜브에서는 좀 자세한 리뷰 영상을 올린다거나 인스타그램에서는 릴스나 스토리로 짧고 빠르게 보여주고
또 라이브 커머스로 실시간 소통하면서 바로 판매하는 방식도 많이 쓰죠. 아, 라이브 커머스? 네. 그리고 시그림 아마 안 남았어요. 수령 한정. 이렇게 좀 강조하면서 긴박감을 주는 것도 효과적이고요. 근데 뭐니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건 그냥 광고처럼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팬들하고 쌓아온 그 신뢰, 그 소통을 바탕으로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거예요. 네, 결국 또 신뢰로 돌아오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크리에이터가 이 공동구매를 진행할 때 뭐 법적으로나 계약 관계로 꼭 확인해야 될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이 부분 놓치면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브랜드랑 계약서 쓸 때 판매 조건, 그러니까 뭐 가격이나 할인율 같은 거요. 그리고 수익은 어떻게 나눌 건지, 수수료율이나 정산 시점 같은 거. 또 크리에이터는 어디까지 홍보를 해야 하는지, 그 의무 범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배송이나 CS 문제 생겼을 때 누가 책임질 거냐. 이 책임 소재를 아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책임 소재. 네. 예를 들어서 뭐 수수료 지급이 늦어진다거나 아니면 샘플만 받고 홍보 제대로 안 했을 때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규정들을 꼼꼼하게 다 확인해야 돼요. 계약서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법규 같은 것도 꼭 지켜야겠죠. 물론이죠. 일단 온라인으로 물건을 파시려면 기본적으로 사업자 등록증 내셔야 하고 또 통신판매업 신고라는 걸 해야 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필수예요. 거기에 더해서 만약에 판매하려는 제품이 뭐 화장품이나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다, 아니면 KC 인증이 필요한 제품이다, 그러면 관련된 법에 따라서 추가로 받아야 하는 허가나 신고사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지켜야 합니다. 와, 복잡하네요. 네, 이걸 놓치면 나중에 법적인 문제로 크게 곤란해질 수 있어요. 자, 정리를 좀 해보면 공동구매는 크리에이터에게 분명히 아주 매력적인 수익 모델이 될 수 있지만 성공하려면 브랜드와 역할 분담 확실히 하고 계약 꼼꼼히 살피고 또 관련 법규도 잘 지켜야 한다. 이런 거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팬들과의 신뢰관계다. 이 점도 잊지 말아야겠고요. 네, 핵심을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이 공동구매를 단순히 그냥 단기적으로 돈 벌 기회다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요. 좀 더 길게 봐서 여러분의 개인 브랜드를 성장시키고 또 팬 커뮤니티와 더 끈끈한 관계를 만드는 그런 전략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이 점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오늘 어바노마드 랩의 자료를 통해서 크리에이터 공동구매에 대해 여러 각도에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의 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